자, 오늘도, 어, 11월 첫째 주에 진이 이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마지막 방송이에요.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 엊그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10월달 갔다, 끝났고, 이제 뭐 11월달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도 시장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이의 어떤 퀀트 전략, 퀀트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핵심 로직 같은 거, 어떤 인기 있는 퀀트 전략이 있는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 자, 이러한 무수한 펀드 전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이가 어떤 식의 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들으면, 아, 이래서 진이가 그래도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20만 불 만들기 프로젝트.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가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자, 누적된 수익도를 바탕으로 또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산을 다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75달러 정도 돼요. 175달러. 그래서 또 175달러짜리 수익 주기 플랜을 또 가동을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말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특히 11월 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가동을 다 했을 때, 수익 주기 플랜을 다 돌렸을 때 누적 수익금이 총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뭐 계속적으로 공유를 할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일단 일소를 또 2년짜리, 네.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자, 대략적으로 175달러라고 했습니다. 175달러 또 가동을 시킬게요. 자, 벌써 4개가 됐습니다, 4개. 그쵸? 보이시죠? 자, 하나. 자, 이거는 제가 어떤 뭐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더 투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지금 다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는, 어, 8,500달러짜리 한 개, 그리고 7,500달러짜리 한 개. 자, 이렇게 두 개만 제 원금이에요, 지금. 원금이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고,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전에 이제 가동을 늦게 시킨 거 2년짜리 누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 결국에는 단기 수익 주기 플랜보다 수익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면 할수록 좋은 이유는 이게 수익금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누적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어, 자, 이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총 5개, 총 4개입니다. 4개. 4개가 수익 주기 플랜이 늘어났죠. 네, 여기서는 100달러짜리, 그쵸? 그리고 150달러, 그리고 오늘 또 175달러짜리. 자, 수익금을 바탕으로 또 수익 주기 플랜을 가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1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가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누적 수익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 부분 계속적으로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핵심 펀드 전략. 자,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대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펀드 관련된 순환 구조, 뭐 이런 것도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자, 왜 이 펀드 전략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쵸?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 그래서 진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태생이 좀 달라요. 탄생 배경 자체가 흔히 얘기해서 뭐 사람으로 치면 약간 흙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배경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진이가 영국, 런던, 데이터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글로벌, 어, 빅데이터 관련,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다 몰려있는 런던에서 시작한 거,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퀀트 전략이라는 부분,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 순환 구조, 단계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정보 수집, 데이터 학습, 그다음에 모델 최적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내는 것까지 해서 이러한 모든 전략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의 벤치에 다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또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제가 그래요. 그냥 우리 인간이 못하는 걸 지금 진이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인간 대 어떤 인간의 싸움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더 그래요. 어떤 오토 트레이딩 대 오토 트레이딩. 그러니까 로봇과 로봇 간에 어떻게 보면은 힘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로봇이 더 뛰어나냐, 어떤 로봇이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냐, 어떤 로봇이 더 오차범위를 그 수익률을 더 많이 낼 수 있냐, 이게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끼워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넘어선다. 그래서 개인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빨리 하고 이양하는 거, 그 시대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업비트나 비싸면서도 오토 트레이딩 관련된 홍보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자, 핵심 퀀트 전략. 그러니까 이 퀀트라는 이 부분이 암호화폐에 들어온 거는 진이가 좀 선도자 역할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기존에 없던 전략들이 아니라는 거죠. 양적 거래. 어제 그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그 수많은 구슬을 떨어뜨리는데도 신기하게도 중간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게 정규 공고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확률적인 측면에서 진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지금 대첩되고 딜잡이고 이제 1등이 1등.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있다기보다는 진이만큼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시스템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눈높이가 올라가면 이 진이의 퀀트 전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분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턴전 핵심 전략을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 진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턴트를 지금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인기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펀트 전략에서도 요거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우선 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환율적인 부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트레이딩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율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지금 이점으로 지금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진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한 차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 리스크.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장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투자자기가 금융. 음. 자, 금융시장은 이 생물입니다, 생물.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중간.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순간, 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손실 아니면은, 네, 어쩌세요. 손실 아니면 수익이에요. 이 얘기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
여러분들의 자산이 중간이 없다고요.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자,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자, 이 마이너스를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로 이제 내용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수익을 쫓는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떤 투자 상품이든 뭐든 간에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더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신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네. 퀀트 전략 자체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짜 이제 신이 자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종양은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해서 무위험. 그러니까 수익을 뭐 0.33%에서 3.9%그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안정적인 수익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예. 수익 아닌 인간 플러스, 얘기해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 아니면 손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리스크 관리라는 그 말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연찮게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진위를 알고 나서부터 뭐 진위를 투자하려면 어쨌든 달러 자산을 바탕으로, 테더, 그 테더를 바탕으로 지금 진위를 가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차선이 아니에요. 환차익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라인들, 뭐 1480원, 뭐 정고점이긴 하지만요.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해서 예를 들어 1800원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물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다 떨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또 관련한 힘들이 또 더 오래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환율이 계속 오른다. 물론 이제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거지만, 이 자체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것, 이렇게 플러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좀, 어,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뭐 1,800원까지 강사더라도 1,500원 넘어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 시점에서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득. 환율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리스크 관리만 잘해도 이 금융시장에서는 무조건 플러스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을 견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위험 관리. 네, 그런 걸 잘하는 투자 상품을 찾아야 돼.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진위가 선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그 비트코인이 제가 계속적으로 변동성 커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2%대도 안 움직이던 비트코인 자체가 막 계속적으로 크게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나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인기 있는 펀드 전략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왜냐면 암호화폐 또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니까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진이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를 무수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봉 차트로 보여드리긴 있는데 이 한할표 고분들이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는 건들이. 근데 이거는 뭐 일봉이고 이거를 분봉으로 놓고 보면 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래를 막 하는 거죠. 예, 지금 거의 초단위. 자, 이 자체가 뭐라고요? 제가 한율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리가 지금 뭘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익을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수익금, 수익률 이거에 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자, 이러한 수많은 거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거. 저는 그거에 더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은 이러한 이제 펀트 전략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서버가 거의 13,000개 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흐름에서의 퀀트 전략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좀 알만한 것들, 들어본 것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추정 전략.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게 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복지, 평균 회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통계적 차익거래. 그리고 자, 이 부분 페어 트레이드.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어 트레이드도 펀드 전략 중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전략들이에요. 그리고 자산 클래스 해저. 자, 이거는 약간 로테이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모멘텀. 자, 이런 것들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느냐.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기 있는 펀드 전략들 중에 이제 일단 많이 알려진 전략들이죠.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은 말 그대로 그냥 추세 따라가는 거예요. 짜여진 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자, 이런 어, 어떤 각도가 이렇게 생깁니다. 흔히 얘기해서 추세. 네. 이런 식의 각도가 생겨. 오르든 내리든. 자, 이러한 각도를 우리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추세네. 아니면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간의 정도로 보는 거잖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근데,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걸 수치화시키면, 이 알고리즘 얘기해서 이제 AI 데이터 이런 것들 과거에 어떤 이제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 이 지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 선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떻게 양화해야 되나요? 이게 점이 한 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의 점이 더 필요해요. 그쵸? 두 개의 점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선으로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어떤 특정 지점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점이 뒤에가 생겼어요. 물론 그거는 수치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자, 이러한 어떤 지니가 분석할 만한 흔히 계속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런 각도가 있는 각도가 형성이 될 만한 어떤 그 정보가 확립이 됐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 추종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위 전체는. 자,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러한 것들이 주치적으로 만들어서 뭐 인간의 눈으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러한 식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 식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진이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이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시점, 어떤 예를 들어 뭐 이 정도의 각도,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각도는 더 이렇게 가팔라지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쯤에서 이제는 추세의 느낌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진이는 이 정도 시점에서 벌써부터 알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전략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세 추정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내준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또 퀀트 전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평균 뽑기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이렇게 두 개의 장단을 놓고, 자, 5톤 보면 비트가 먼저 가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가요. 이거 이제 주봉 같은 경우인데, 자, 요런 거 한번 들어두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진위를 운영하고 진위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눈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진이는 알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 정도의 각도로 가면, 이더리움은 이렇게 가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 어떤 각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간격을.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이 정도의 어떤 학습을 했다면, 그러면 다음에는, 자, 이러한 어떤 다른 상승 각도를 다른 코인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른 암호화폐 그 코인들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상승 속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따라갈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더 상승 각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뒤따라가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테마주로 치면은 대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대장주들이 막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더리움에서 더 많은 거래를 발생을 시켜서 수익률을 맞춘다는 이런 공격. 그러니까 이제 인간 우리 사람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 정도 갔어요. 이더리움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간격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장을 오래 봤던 분들은 비트코인이 가면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노는 간격, 여기 노는 흔히 얘기해서 괴리라고 할게요. 괴리. 이 차이를 분명히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내려서 줄일 수도 있지만 뭐 벌써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 행보는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뒤따라오는 이더리움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게 그 괴리,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이가 정말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래를. 이게 평균 복귀, 흔히 얘기를 이제 따라가는 페어 트레이딩, 여기까지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들이 우리 인간도 느껴요, 사실은. 왜냐?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비트코인이 먼저 간 다음에 이더리움이 가고, 그 다음에 솔라나가 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 거래를 하다 보면 느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왜냐? 시장이 오는 이동성은, 자, 유동성은 한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한대로 있는 것 같아도, 이 시장의 유동성은요, 먼저 비트코인 더 보내겠죠. 덩치 큰 애들부터 보내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좀 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유동성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원래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콘트 전략의 일환으로, 인기 있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눈 넘기가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거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이더리움 거래량이 쑥 늘어나요. 그 우리 진이 거래 내역 중에서 보면. 어떤 특정 코인들이 막 올라와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골고루 포진이 되다가도, 짠이 엄청나게 안 보이던 코인들이 막 올라와요. 거래 내역들이. 그게 이게 이러한 그 펀드 전략의 일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간 코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이 되는 코인의 어떤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이제 전략들을 순위가 막 펼치는 거죠. 그게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라고도 뭐 따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간격에서 오는 차이들을 이제 좁히고 늘리고 이런 거래들을 엄청나게 잘 합니다. 잘 하고 그리고 그런 거래들이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테마를 자꾸 찾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대장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갈 종목들 찾아내려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이는 이제 짜여진 데이터, 그동안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 사람이 할 때는 그게 안 돼요. 기계적으로. 그 간격의 되게 간격에서 오는 그 갭에서 오는 그 차이, 길이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계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지인이는 어떻다고요? 그 수치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이 정도 벌어지면 그거를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자산 클래스 회전, 아까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 이게 이제 로테이션인데, 자,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그 돈의 크기는 이만큼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안에는, 자, 상품 시장도 있고, 뭐고, 골드,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 이제, 권,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달러까지 넣을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이가 하고 있는 암호화폐, 음, 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든 이제, 정말 많은 거래 상품들이 있죠. 뭐 이것도 있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요번에 특히 많이 돈이 몰린 게 어디죠? 골드입니다, 골드. 여기. 금시장이에요, 금시장.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 얘기는.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주식으로 오든, 채권으로 오든, 달러로 가든, 암호화폐 시장으로 오든, 그게 또 퍼질 거 아니에요. 뭐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위험자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골드에서 지금 나온, 흔히 얘기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그렇게 나온 자산들이 또 다른 투자 자산으로 가겠죠. 그쵸?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거를 추적을 못 합니다. 그냥 감으로, 아, 이번에 골드가 많이 올랐네. 이거는 알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유동성이 폭발했다는 거잖아. 그래 놓고 지금 보면은 뭐 붕대 주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저 나스닥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지금 돈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진이가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은 한정적이에요. 정말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정적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안에서 어디로 갈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 있다는 정보가 딱 취합이 되면 그때부터 거래량을 더 늘리겠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감으로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수치화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절대 거래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이는 그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하는 게, 뭐 과거의 어떤 평균 스프레드 찾기, 이제 스프레드가 이제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너무 또 설명이 길어져 있죠. 그거는 조금 이제 접어두도록 하고, 이제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딱 요런 때예요. 자, 지수 니벨런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퀀트 전략 중에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 자, 큰 틀로 봤을 때는 유동성은 한정적이다라고 봤는데, 자,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도 유동성이 또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채권, 달러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유동성들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자,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쪽으로 확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뭐 도미넌스 이런 것들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한정적인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자금이 한쪽으로 확 쏠릴 때가 어떤 특정 종목이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갈 때, 진위 자체는 그 거래량만 가지고도 그를 수치화시켜갖고 당연히 돈이 몰리니까 그게 이제 상승한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종목을 엄청나게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오버,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화가 아니잖아. 정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화로 올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이는 그게 이제 거품이 빠진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차익거래 안에서도 롱숏 전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동성 순박에 들어갈 때는 어떤 롱의 전략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다가 너무 오버, 흔히 얘기해서 너무 거품이 뛰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차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계속적으로 숏 전략을 많이 이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원래 가격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은 좀 수익을 낸다는 거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지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전략들이고 이런 것들도 다 퀀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비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저기 비트코인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약간 숏 전략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이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또 롱의 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차범위 0.33%에서 3.9%의 수익을 꾸준하게 지금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인기 있는 전략들을 뭐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이제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 진이가 흔히 얘기해서 이 오토 트레이딩 지금 보면 어, 네.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죠. 자,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금 왜냐? 이 하루짜리 캔들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궁금하잖아요. 진이가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솔직히 뭐 한알펴들은 많지만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 이러한 전략들이 있는 거는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진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 추종 전략보다는 뭔가 평균 뽑기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 지금은 어떤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잖아요. 위든 아래든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뭐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변동성 강세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좀 평균적으로 많이 빠진 암호화폐는 이제 롱의 전략을 취할 것이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어떤 그런 암호화폐는 또 숏의 전략을 취하려고 하겠구나. 또는 이런 추세 추종 전략에서 오는 일일 수익률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성, 흔히 얘기해서 어떤 방향성이 없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진이가 뭔가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수익률을 또 내주는지, 이런 것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볼 것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 암호화폐는 지금 실시간으로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도 뭐 이런 뭐 내용들도 있기도 한데, 이 AI와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이 배경 지식도 많이 늘어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개인 거래, 흔히 얘기해서 사람이 하는 거래를 점점 지양해야 돼요. 이제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전략들을 취하면서 전부 다 수치화를 만들어 갖고 한다는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의 내세계 무한 신뢰가 점점 생길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맞게끔 이 퀀트 전략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들, 인기 있는 것들, 기존의 퀀트 전략이라는 시장 안에서 인정받은 것들. 사실 인기 있다는 거는 인정받았다는 이제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도 돼요. 네, 그런 것 전체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진이를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뢰감이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공유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알면 좋은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계속 퍼져요. 예, 환율도 보셔서 알겠지만 환율도 진짜 흔히 얘기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 암호화폐도 지금 변동성이 미친 듯이 커졌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또 어떤 큰 시장이 또 온다는 거예요. 변동성 다음에는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고 그 방향성이 또 붙여지면 또 추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위 수익률을 점점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 뭐 잊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수익을 잘 낸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